누구는 뭐 뜨거운 물로 해야 된다, 누구는 차가운 물로 해야 된다. 진짜 다 뻥이에요. 저는 근데 이 간단한 사실을 몰라서 이러면서 피부과에 쓴 돈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바로 분들인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바로 여드름으로 직결됩니다. 이 주름이 생겨요,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니입니다. 여러분,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바른 다음날 얼굴에 여드름이나 트러블 폭발한 적 다들 있으시죠? 저도 지난 10년간 다양한 촬영이랑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두꺼운 메이크업을 주에 최소 한 3회 정도는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이중세안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중세안을 알기 전에 5년 동안은 세안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피부에 노폐물이랑 막 메이크업 잔여물 이런 게 나면서 피부가 진짜 썩어서 못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았음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어미새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제대로 된 세안법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안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세안이라고 하면은 얼굴 빡빡빡빡 닦아서 뽀드득 소리 나는 게 좋은 세안일까요? 아니면 피부에 자극 하나 없이 순하게만 하는 세안이 좋은 세안법일까요? 정답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피부의 안과 밖을 보호해주는 부위를 각질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질층은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피부 위에 쌓인 메이크업 잔여물, 노폐물, 미생물, 세균 등을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걸 제대로 된 세안법이라고 합니다. 아,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이 세안이라는 거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해줘야 되는지 헷갈리신다고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안 빈도입니다. 이 세안이라는 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누군가는 하루에 2번 하는 게 좋고 누군가는 3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은 대략 90%의 피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여드름성이고 트러블 잘 올라오고 수부지이고 아주 총체적 난국인 피부 타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해줍니다. 이 세안이라는 게 적당히 해주면 참 좋은 건데 너무 많이 해주면은 피부에 각질 올라오고 건조해지고 피부 자극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특히 얼굴에 개기름이 많이 나오는 지성 피부 타입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피지가 과잉 분비되는 건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루에 막 3번 5번씩 기름 나올 때마다 세수를 하시는데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한두 번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계속 하시면 피부 장벽 무너지고요, 피부 건조해지고요, 결국은 피부에 각질이 올라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안 빈도는 아침 저녁 2번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아침에는 그냥 물로 세안해야 돼요? 아니면 폼클렌징으로 세안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피부 타입이 여드름이 잘 올라오고 염증성이고 뭔가 민감하고 이런 분들은 아침에 물로만 세안해 주시는 게 좋고, 나는 특별히 민감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폼클렌징으로 가볍게 세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 타입 분들은 자면서도 피지가 분비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웬만하면은 폼클렌징으로 세안해 주시는 걸로. 다음은 세안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가장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시간이 1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폼클렌징 풀고 물 묻혀서 거품 낸 다음에 얼굴에 묻히고 이 마사지 해주는 시간이 대략 1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꺼운 메이크업을 했다 하시면 1분 정도 마사지 부드럽게 롤링 해주시면서 세안해 주셔야 되고, 내가 오늘 선크림만 발랐다 하실 때는 40초 정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로 헹구는 거입니다. 거품 풍성하게 내서 얼굴 마사지 하듯이 40초에서 1분 동안 열심히 세안해줬어. 그런데 물로 제대로 안 헹궈준다? 이러면 다음날 피부 뒤집어집니다. 특히 이중 세안할 때. 왜냐면 이중 세안할 때 1차 세안으로 쓰는 게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이잖아요. 근데 특히 이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중 세안할 때는 반드시 물로 충분히 헹궈줘야 돼요. 진짜 이 정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한 20번 그냥 냅다 그냥 물로 헹궈야 돼. 근데 또 물로 헹굴 때도 뻑뻑 때 문지르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피부에 자극이 가고 무엇보다 주름이 생겨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얼굴을 때리듯이 물사라기 맞듯이 이렇게 물 뿌리시면 돼요. 몇 번? 20번 이상 충분히 헹궈주시는 걸로. 다음은 물 온도입니다. 이 물 온도에 대한 의견은 정말 낭설이 진짜 많아요. 누구는 뭐 뜨거운 물로 해야 된다, 누구는 차가운 물로 해야 된다. 이 얘기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뜨거운 물로 세안을 시작해서 모공 열어주고 차가운 물로 모공 닫아줘서 쫀쫀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다 뻥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고 미온수로 하셔야 돼요. 미온수. 내 피부에 묻혔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 있죠. 뜨뜻미지근한 물, 미온수로 세안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뜨거운 물이 왜 안 되냐?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우리 피부에 홍조가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차가운 물로 세안하시는 분들은 모공이 좀 수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공 수축시키려면은 우리 얼굴에 그냥 얼음을 문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공이 좀 줄어들지, 그냥 세수 1, 2분 그거 차가운 물로 한다고 모공이 좁아지면 세상에 모공 넓은 사람 없겠지? 다음은 세안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세안 방법인데요. 이 세안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안제는 얼굴에 바로 올리지 말고 손에 덜어서 거품을 내서 얼굴에 올리기. 그냥 손에 폼클렌징 묻힌 다음에 바로 얼굴에 냅다 문지르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폼클렌징의 원리로 설명드려 볼게요. 이 폼클렌징의 원리 자체가 물과 만나서 거품이 나잖아요. 그 거품이 우리 모공 속에 침투를 해서 모공 속에 있는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노폐물을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원리거든요. 그러면 거품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얼굴에 올려서 그 상태에서 거품만 내면은 이 모공 속으로 거품이 많이 침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세척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날 여드름이나 트러블 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헹구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얼굴에 그냥 냅다 문지르면서 닦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다 얼굴에 큰 자극이 되고, 이 자극이 쌓여서 결국 얼굴에 주름을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그냥 물을 뿌려주는 개념으로 뿌려주셔야 돼요. 중요한 점은 많이 해줘야 돼요. 최소 20번 정도는 헹궈 주셔야 돼요. 특히 이중 세안할 때 1차 세안 구간에서 안 닦아준다, 이거 바로 여드름으로 직결됩니다. 절대적으로 1차 세안, 2차 세안 둘 다 20번 이상 물로 헹궈주되 가볍게 물 뿌려주듯이 가볍게 해주시는 걸로. 세 번째, 내가 선크림만 발랐다 하면 다음날 여드름 폭발하고 피부 뒤집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크림 안에는 자외선 차단을 해주기 위해서 티타늄 디옥사이드랑 징크 옥사이드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성분들은 1차 세안으로 제대로 세척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여물들이 모공에 껴있기 때문에 다음날 여드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크림만 발랐다 하면 피부 뒤집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중 세안을 한번 해보세요. 이중 세안을 해도 여드름이 올라오면 그 선크림은 여러분들의 피부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선크림까지 바꿔주셔야 된다는 점. 네 번째, 이중 세안할 때 1차 세안 시에 제발 좀 부드럽게 롤링해서 마사지 좀 해주세요. 1차 세안의 원리 자체가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들이 기름기가 있잖아요. 이 기름기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서 물리적인 압을 가해 주셔야 이게 모공 속 안에 들어가서 모공을 세척해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부드럽게 롤링하듯이 마사지는 해주되, 너무 박박 그냥 또 닦아버리면 바로 주름 되고 피부에 자극하니까 살살 부드럽게 소중하게 달아주시는 걸로. 다섯 번째, 세안 후에 수건으로 제발 얼굴 뻑뻑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 자극되고 피부 장벽 무너지고 막 피부 각질 생깁니다. 이거 누구 얘기냐고요? 제 얘기예요. 제가 비단 한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그냥 물기만 톡톡 이렇게 두드려서 제거해 주시는 걸로. 여섯 번째, 메이크업 한 날은 이중 세안 후에 닥토 사용해 주세요. 이 닥토라고 하면은 닦는 토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토너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중 세안 후에 닥토를 왜 해줘야 되냐? 이 닥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세척. 가끔 이중 세안하고 토너 패드로 얼굴 결 정리하다 보면은 메이크업 잔여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척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의 기능이 있어요.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마스크팩처럼 보습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메이크업을 한 날은 이중 세안 후에 가볍게 닦는 토너 패드 사용해 주시는 걸로. 마지막으로 세안제 선택 꿀팁입니다. 내 피부가 민감하지 않고 세정력이 좀 좋은 세안제를 찾고 있다, 세정력 좀 빡센 그런 클렌징 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직접 써보고 좋았던 제품으로는 첫 번째, 이지엔트리의 어니언 뉴페어 폼 클렌징이 있습니다. 약 알칼리성 치고 피부가 뭐 심하게 당기지도 않고 뭐 피부 따갑지도 않고, 그래서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메디필의 레드 락토 콜라겐 클리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좀 빡세게 한 날 위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세정력 진짜 좋고 생각보다 용량이 깡패야. 그냥 거의 뭐 한 6개월 쓸 것 같아요. 내가 세수만 하면 피부가 땡기고 건조해지고 홍조가 좀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약산성 세안제 써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써보면서 정말 좋았던 첫 번째 제품은 비플레인의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순하고, 그리고 이거 쓰면서 뭐 피부 당기거나 건조해지거나 홍조 올라온 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는 점. 두 번째는 라운드랩의 1025 독도 클렌저. 굉장히 순해요. 그러면서 세정력은 어느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이게 신기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순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다는 점. 내가 여드름성, 염증성, 민감성 피부 타입이다, 그래서 평소에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따갑고 건조하고 홍조가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께는 효소 세안제 추천드립니다. 이 효소 세안제는 약산성 클렌징 폼보다도 조금 더 순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직접 써보고 좋았던 효소 세안제로는 첫 번째, 넘버즈인의 3번 살루룩 효소 사우나.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폼 클렌징 형식인데 이 안에 살짝의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어갖고 스크럽이 가능해요. 두 번째 효소 세안제로는 파파레시피의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폼 형식이 아니라 파우더예요. 이렇게 가루 형식인데 이거 가루를 손에 뿌리고 물 살짝 묻혀가지고 비누 거품 만들어
만들어서 얼굴에 올리면 되는데 이거 얼굴에 올렸을 때 딱 느껴져요. 와, 순하다. 이게 느껴지고 이거 쓰면은 피부 당김이나 속건조, 뭐 홍조, 따가움 이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세안제들을 추천드리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저입니다. 제 피부가 초민감성이고 여드름성이고 염증성이고 아주 그냥 선체적 난국이에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써보고 괜찮았던 제품들은 일반적인 피부 타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무난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던 제대로 된 세안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피부 관리의 시작과 끝은 세안입니다. 세안만 제대로 잘해주셔도 얼굴에 트러블 올라올 걱정 없고 당연히 피부과 갈 일도 안 생깁니다. 저는 근데 이 간단한 사실을 몰라서 얼굴에 여드름 폭발하고 그러면서 피부과에 쓴 돈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피부 관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찍어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사랑해요.